마지막으로 며칠 이상 집을 비웠던 날을 떠올려 보십시오. 마당의 새들은 여러분이 문을 닫기 전부터 이미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먹이가 떨어졌을 때도 아니고 마당이 조용해졌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이었습니다. 평소 아침에 리듬이 깨지는 순간 새들은 변화를 감지합니다. 늘 같은 시간에 켜지던 부엌불이 켜지지 않고 익숙한 시간에 뒷문이 열리지 않으며 언제나 창가에 나타나던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순간 말입니다. 그리고 새들이 그 부재를 인식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일이 마당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여러분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없는 동안 새들이 보이는 행동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단순한 생존 본능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여러분의 부자애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매우 정교한 행동의 흐름이며 여러분이 오래 자리를 비울수록 그 패턴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당에는 하루 외출과 일주일의 부재를 구분할 수 있는 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뿐 아니라 언제 나타나는지까지 기억하는 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새들은 여러분이 너무 오래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이 사람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자신의 영역 전체를 다시 조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집을 비운 동안 마당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날 아침 새들은 무엇을 하는지, 이틀째와 사흘째에는 방문 패턴이 어떻게 바뀌는지, 코넬 조류연구소와 워싱턴 대학교의 연구가 밝혀낸 새들의 인간 기억 능력, 그리고 부재가 일주일 이상 길어졌을 때 일어나는 변화까지.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돌아오는 순간 새들이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것이 무엇인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에는 어떤 새들이 왜 오랜 시간이 지나도 특정 사람을 계속 기다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마 창밖의 작은 박사의 한 마리를 이전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없는 첫 번째 아침, 마당의 새들에게 시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정확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리듬은 이미 새들의 하루 속에 하나의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라진 아침, 새들은 해가 뜬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그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평소 부엌불이 켜진 뒤 7분에서 9분 사이 먹이통에 나타나던 박새들은 그 시간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대신 먹이통 주변을 맴돌고 가까운 나무까지 앉아 기다립니다. 코넬 조류연구소의 연구에서도 이런 행동 패턴이 실제로 관찰되었습니다. 새들은 즉시 그 장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확인하고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반복적인 확인 행동이 새들이 여러분의 아침 루틴에 맞춰 하루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첫날이 끝날 무렵이면 이미 변화는 시작됩니다. 평소 해 질 무렵 창가 근처에 오던 홍관주는 더 이상 같은 시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금 더 일찍 찾아옵니다. 마치 이 변화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달라진 것인지 시험해 보려는 듯 말입니다. 참새들과 맷새들 역시 먹이통 주변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고 대신 자연 먹이를 찾아 마당 곳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마당 전체가 여러분이 없는 현실에 맞춰 다시 균형을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틀째와 사흘째, 방문 패턴은 무너집니다. 이 시점부터는 변화가 분명해집니다. 둘째 날과 셋째 날이 되면 먹이통 방문 횟수는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심지어 먹이가 그대로 남아있어도 말입니다. 이것은 새들이 장소를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새들은 새로운 상황을 학습한 것입니다. 박새의 입장에서 보면 몇 달 동안 안정적이던 먹이 공급원이 연속 2번 실패한 셈입니다. 그리고 2번의 실패는 충분합니다. 주요 먹이터였던 장소를 예비 자원으로 낮춰버리기에는 말입니다.
새들은 잊어서 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했기 때문에 덜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새들은 마당 자체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무를 이용하고 수풀을 지나고 물가를 찾는 행동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여러분의 마당은 여전히 그들의 영역입니다. 달라진 것은 단 하나. 그 영역 안에서 여러분이라는 존재의 위치뿐입니다. 여러분은 새들에게 시간까지 예측 가능한 매우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라지자 그 역할의 우선순위만 낮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다녀온 많은 사람들이 마당이 왠지 텅 빈 느낌이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마당은 비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새들이 먹이통을 잠시 하루 동선에서 제외했을 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새들은 먹이통이 아니라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새들은 단순히 먹이 위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먹이를 주던 사람 자체를 기억합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존 마즐러프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까마귀류뿐 아니라 박사의 같은 작은 새들 역시 특정 인간의 얼굴을 인식하고 오랜 시간 기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먹이가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얼굴만으로도 기억은 활성화됩니다. 즉, 창가의 새가 기다리는 것은 씨앗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얼굴, 목소리, 먹이를 채우던 손의 움직임, 현관으로 걸어 나오던 그림자의 각도까지. 그 모든 정보는 새들의 장기사회 기억 영역 속에 저장됩니다. 여러분이 자리를 비워도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새들은 여러분을 잊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억의 파일을 열어둔 채 마당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의 모습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재가 일주일 이상 길어질 때 짧은 여행은 단순한 중단입니다. 하지만 긴 부재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7일에서 10일 이상이 지나면 새들의 영역 구조 자체가 다시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원래 먹이통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던 우세한 새들은 그 지위를 잃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먹이 공급원이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전에는 뒤로 밀려나 있던 새들이 먹이통 접근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먹이가 완전히 떨어지면 떠나고 이웃집에서 새 모이를 주기 시작하면 무리는 그쪽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거의 아무도 보지 못하는 아주 조용한 행동 패턴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 기억하던 새들, 가장 강하게 여러분의 리듬에 익숙해졌던 새들일수록 가장 늦게 떠납니다. 매일 같은 나무까지 앉던 박사의 한 마리는 먹이통이 조용해진 뒤에도 며칠 동안 계속 그 자리에 옵니다. 먹지도 않습니다. 그저 앉아서 뒷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와 또 바라봅니다. 조류학자들은 이런 행동을 기대 유지 행동이라고 설명합니다. 새는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을 위해 에너지를 계속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 자체가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강하게 기억 속에 새겨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돌아오는 순간 새들이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멀리서 보이는 얼굴도 아닙니다. 집안에서 들리는 목소리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일상이 만들어내는 움직임과 소리의 조합입니다. 익숙한 시간에 켜지는 부엌 불빛, 늘 같은 소리로 열리는 뒷문, 현관을 지나가는 여러분의 걸음과 그림자. 이 모든 신호가 다시 맞아떨어지는 순간 여러분을 기억하던 새들은 즉시 반응합니다. 먹이통 주변 활동이 갑자기 늘어나고 며칠 동안 가까이 오지 않던 새들이 집 가까운 가지로 다가옵니다. 일부 조류학자들은 이때 들리는 낮은 소리의 울음이 일종의 인사 신호일 가능성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이입이 아닙니다. 실제로 기록된 행동입니다. 새들은 인간처럼 기뻐하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돌아왔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반응은 여러분이 먹이를 채우기도 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새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먹이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왜 어떤 새들은 오랫동안 기다리는가?
이 이야기는 과학적으로도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까마귀류를 비롯한 일부 장수하는 새들은 특정 인간을 수년 동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에게 먹이를 주던 사람이 이사를 갔거나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오랫동안 그 집을 찾아오는 까마귀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들은 그 사람이 떠났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익숙했던 리듬이 멈췄다는 것만 느낄 뿐입니다. 그래서 계속 찾아옵니다. 나뭇가지를 확인하고 현관을 바라보고 창문을 살펴봅니다. 어쩌면 그것은 인간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말이 표현할 수 없는 존재가 여전히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새들은 문을 닫지 않습니다. 특별한 기대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기억의 파일이 아직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며칠 동안 집을 비웠다가 돌아오게 된다면 꼭 첫 1시간을 조용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늘 같은 가지에 내려앉는 홍관조를 보십시오. 먹이를 채우기도 전에 먼저 찾아오는 박새를 보십시오. 어떤 새는 즉시 나타나고 어떤 새는 조금 늦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우연한 움직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없는 동안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던 기억의 결과입니다. 마당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들도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시간 속에서 그런 일들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들의 이야기였습니다.